조국 장관에 대한 조기 사면을 추동한 것도 김어준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청와대는 대단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분이 다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전면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만든 사람에 보면 제작이 경선방송국으로 돼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저는 뉴스공장의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저의 기우에 그치기를 바랍니다만 뭔가 각계 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전선이 형성돼서 일사불란하게 오케스트링이 되고 있다. 누군가 지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자,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배퇴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시절의 대통령이에요. 책임 있는 분이고 그 이후에 내란 극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다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사실 정치 전면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2화 때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발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무현은 정치적 인물이죠. 노무현과의 연대성을 통해서 다시 정치 현장에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시점이 조국 장관의 소위 말하면 당권 회복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만든 사람에 보면 제작이 경선방송국으로 돼 있어요. 저는 뭐 작은 규모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뭐 출연진 한 분 더 섭외해서 출연시키는 것도 작은 부담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최소한 4대에다가 작가님들로 보이는 물적 자본까지 투여를 해서 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기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당장 조국 장관의 정치적인 복귀가 이루어진 것도 뉴스공장이었고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조기 사면을 추동한 것도 김어준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청와대는 대단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취재를 한 결과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어요. 여론도 완전히 급전직하했었죠.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요구를 했고 조국 장관은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며 감옥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뉴스공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조국 장관에 대한 조기 사면을 권면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부담을 오히려 덜었다라고 하는 김어준 씨만의 뇌피셜이었어요. 제 취재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